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7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백성이 굶어 죽는 까닭. 백성이 굶어 죽을 정도라면 오늘날은 식량이 남아도는 데는 남아도록 쓰레기로 버리는 데가 많고, 또 오늘날 어디 아프리카나 제3세계 어려운 데는 없어서 또 굶어 죽는 경우가 있고, 온 지구촌에도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거슬러 중국으로 올라가 보면 노자가 살던 시대만 해도 춘추전국 시대에서 전쟁이 끊임없는 시대에 역시 생산수단이 풍부하지 못한 데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나마 전쟁하거나 부역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살다가 남자들은 죽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세금을 과도하게 또 당시에 이중 삼중으로 나라에서 착복해가면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5장 본문을 한번 볼까요? 민지기, 백성들이 이거 굶어 죽는, 굶주리를 기자예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까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상 식세지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거 위에, 그러니까 군주, 통치자, 세력들입니다. 봉건 시대의 제후들 마찬가지죠. 노동하고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쪽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식세 과다하게 부과하여 소위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리게 된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농사 짓게 해놓고 과도하게 뽑아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지난치,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든 까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치, 그러니까 통치하기 힘든 그런 이유는 또 뭐냐면 이기상지유이라. 역시 그 상이라고 하는 건 역시 군주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제후나 통치자들, 특히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의를 하기 때문에, 노자의 핵심 개념은 무의지 않습니까? 무의, 자연에 있는 그대로 백성들은 그냥 돌아가게끔 자연의 순리에 맡겨서 농사 지을 때 되면 농사 짓게 하고, 저녁이 되면은 잠들게 하고, 또 이런 망종입니다. 또 망종에는 또 씨를 뿌리게 하고, 철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게 해주면 되는데, 망종이고 뭐고 없이 그냥 수시로 전투의 백성들을 가담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유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에 대한 결정적, 이 무의는 그냥 스스로 그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의 자연이지 않습니까? 이거의 반대가 이제 유의를 한다. 이게 억지 춘향을 부린다. 강압한다. 여러 가지 술수를 쓴다. 백성을 그냥 조용히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온갖 법령을 내세워가지고 교묘하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치다. 다스리기 어렵다. 폭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웅성웅성해지죠. 그래서 민지경사, 또 이번에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죽 괴로웠으면 죽겠다는 소리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거를 하게 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또 뭐냐면, 이기상, 그 위에서 임금들이나 통치자들이 구생지후, 생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생은 생명을 뜻하는 목숨이나 그런 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은 본장에서 말하는 그는 재화나 이런 재물을 더 두둑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활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
과분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을 인하여 그 분수 이상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나 지도자들이 뺏어가면 결국 백성들만 이중 삼중 착취당하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목숨을 그냥 쉽게 내놓고 자살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래서 경사 목숨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오직 노자의 그 교훈은 뭐냐? 부유, 무의, 생위자. 오직 대저, 오직 없을 무자 나오죠. 그러니까 무로서 생을 영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을 아까 말한 그런 걸 두텁게 하려는 탐욕을 버림으로써 탐욕을 없이 함으로써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은 현어 귀생이라 해요. 현명하다. 아니면 더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현은 귀생보다 뛰어나다. 이때 귀는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생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이때는 생명이 아니고 목숨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75장에서 말하는 이 생은 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활의 수단으로서의 그 탐욕 여기 정현의 줄을 보면은 생위 제업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돈이죠 돈. 돈 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목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들은 귀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물, 재화 이런 쪽을 귀하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으로 인한 그 생을 더한다. 그러니까 귀생과 익생 이게 여러 가지 생에 대한 생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귀생이라는 말은 또다시 말하면 익생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더한다. 익생 또 귀생, 익생 이런 건 이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수단에다가 탐욕을 가지고 더 갖다 채우고 뭔가에 존중하게 기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자에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생명과 목숨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생은 제업이라 재물을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영위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과분한 삶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 즉 재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사치와 안락을 추구하며 애써 귀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귀생을 말하는데요. 이 짧은 본문에다가 왕필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 전체 빨간 이 본문인데 방금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단 두 줄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제가 민지기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위에 임금이나 통치자가 세를 너무 과중하게 받아가기 때문에 굶주린다. 민지난치 백성이 통치하기 어려운 것은 그 위에 임금이나 군주가 유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온갖 전술 전략을 다 부려서 꾀를 부려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난치다. 영토 확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러시아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도 임금이 그 유의를 꾀하는 거죠. 유의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전술 전략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 굉장히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문제는 다 이게 위에서 문제가 있어요. 통치자들의 그 유의를 하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세사에서 뭐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노자는 이 통치에 대한 어떤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봅시다. 좀 더 본문에 대한 그 경사 가히 쉽게 사람 백성들이 주어주는 거는 구생지후 자기 있으면서 더 두텁게 하려는 이런 것들 때문이고 좀 더 무유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구차하게 재물을 탐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왕필은 두 줄로 요약해서 언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민지 소유벽, 백성들이 편벽되는 것, 말하자면 삐뚤어지는 거죠. 삐뚤어지는 거는 그러면서 취지 소인한 통치가 어지러워지는 그 이유는 뭐냐? 계유상 몽졸이다. 위에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입니다. 탄관우리들부터 시작해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뭐 이렇게 돌렸습니까마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치고 그런 게 부정 탄관월이 없을 수가 없지만 노자시대에는 유독 그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유기하야, 그 아래에서 말미암는 거 아니다. 백성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 어려운 통치에 오르는 것은 위에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민종상야, 백성들은 위를 원래 따르기 때문이에요. 백성은 위에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위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겸허하게 술수를 또 본받아갖고 딴 길로 가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하상국은 좀 길게 설명합니다. 이 75장에 대하여 탐손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탐욕을 덜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민직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 세금 많이 과도하게 뽑아가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한 것을 인민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기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굶주리고 추운 거죠. 춥고 배고픈 겁니다. 그 까닭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가스 켜면 뭐냐 난방시설 쫙 다 갖춰주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제 나무 갖다가 떼야 되고 말이죠. 그런 겨울에 그 추위를 다 이겨야 되는데 나무도 갖다가 하고 장적도 갖다가 하고 곡식도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부역을 해라 뭐 도로를 넓혀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넉넉하게 농토를 짓게 하지 않으면서 이게 군상 임금 위에 있는 군상 혹은 그 상위층의 사람들이 다 세를 백성들에게 타이 뚜어 너무도 많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11조 같이 유태민족들은 옛날에 10분의 1 정도 사회 딱 법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10분의 1 가져가는 것도 복지를 위해서 썼어요. 예, 그렇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 썼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분의 1은커녕 뭐 절반 이상을 그냥 다 오히려 10분의 9를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이 세금이 과도하고 했으면은 이 공자 얘기를 잠시 해보면은요, 공자 얘기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너무나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어떤 열악한 공자나 노자나 뭐 비슷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열악한 경우가 얘기 보면은 공자가 태산을 어느 날 지나가고 있었어요. 태산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그 못자리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자로한테 가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자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남편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자기 아들마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왜 그럼 이 자리를 떠나지 않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세금이 가하기 때문이다. 무가정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소리가 없을 무자, 가혹할 가자, 뭐죠? 이게 가혹할 가, 가혹할 가자. 그 다음에 이 정치, 폭정이죠. 그러니까 이 가혹한 정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호랑이보다 정치가 더 무섭구나. 그러니까 호랑이보다도 정치가 더 무섭구나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만큼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지언정 그냥 그 폭정을 피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폭정을 피해서 살겠다. 그 시절이 공자시대나 노자시대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금 많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그런데 민계, 화상, 위탐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은 모두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 심지어는 뭐 도둑질로 하겠죠. 반도위덕이에요. 반도. 도를 배반하고 덕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 굶주리게 되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통치가 그러니 아래도 마찬가지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난치, 어려운 것, 백성을 통치하기 어려운 것은 민지불가치야. 민지불가치자. 백성들이 통치하기가 어려운 것, 그것은 군상다욕이라. 임금, 위에 있는 임금이 욕심이 많아. 그 다음에 호유의, 그래서 유의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는 여전히 전술, 전략 이런 교묘한 술책을 부려서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그 탐욕, 욕망을 넓히기 위한 수단을 부리는 걸 유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난치에 그러므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어렵다. 시기민 화상유이다. 이로써 그 백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동화되어서 유의를 같이 행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꾸정물이니까 아랫물도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유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정위난치. 이 감정적 이 정서가 이거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변하면서 통치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게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아주 이 위에 말하는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난치, 다스리기 어렵다. 그래서 민지경사, 백성들이 쉽게 목숨을 막 던지고 죽이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게 되는 까닭은 이기구 생활지사 태후라. 그 구생, 그러니까 말하면 구생, 그러니까 저 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온갖 탐욕스러운 일들, 과분한 일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타이호,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한 거죠. 탐욕이 담백한 삶이 아니라 욕망이 가득한 태후, 너무나 가득한 그런 것들 때문이다. 그 밑에 바로 설명이 나오죠. 탐리 자위야. 이걸 너무 탐하니까 재리와 이런 것을 너무 탐함으로써 스스로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뇌물도 받고 뭐 온갖 그러게 되면 이제 결국 깜빵에 들어가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예. 시경사, 그러므로 이제 결국 죽음을 가까이 가볍게 하게 된다는 것을 구생태과.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는 말보다는 생활, 아까도 말한 어떤 그 재리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탐욕스러운 삶이죠. 그런 것이 너무 뭐 과대하거나 너무 과오가 크기 때문에 입사지야, 사지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사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직 부유 무이생위자, 무이생위자. 자, 이게 무로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죠. 예,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위의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을 좀 더 풀면 무이생위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유독 오직 무로서 생을
생의 수단을 삼는, 힘써 삼는 것. 그게 무엇이겠어요? 탐욕을 없애는 거죠. 탐욕을 없는 생활. 탐욕 없는 생활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힘쓰되 무위로서, 예, 아까 말한 자기적인 온갖 술수와 탐욕과 꾀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또 어떤 자면 장녹불간의, 이게는 자귀, 배설이죠. 배설이나 이 녹은 녹봉, 봉급이죠. 그런 것에 크게 불간, 거기에 대한 뜻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이죠. 예, 옳은 일이 아니면 배설을 버리고, 예, 또 옳은 일이 아니면은 녹봉을 받지 않는, 불사하고, 산에 가서 귀향해서 도연명의 귀걸에서처럼, 그냥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뜻을 갖는 것이죠. 굳이 구차하게 배설이나 녹봉에 거기에 간섭하고 거기에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리도 분리보신, 재물과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상공이 몸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몸을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이 가다 하면 몸을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천자부득신, 천자도 신하를 함부로 부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무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후부득사, 제후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부려먹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 현업희생이라. 현이라고 하는 건 뛰어나다, 현명하다. 예, 귀생보다 현명하다. 이 귀생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익생 혹은 생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네, 불의와 탐욕 그런 것 가지고 더 사치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노자의 그 정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선 장의 72장에 보면은 민불외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민불외위, 백성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되면 벌써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4장을 이야기했죠. 그 정도 되면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2장 75장에 와서 민지기를 말하고 있어.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단계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민이 반항하는 까닭은 통치자의 가혹한 탐욕한 정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폭군에 대하여 노자는 아까 유의를 위에서 하지 말고 무의를 하라. 이런 얘기를. 위에서 유의를 하면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 그 처방책으로 57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원래 57장에는 무의이 민자화란 말을 하는데 나는 무의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잘 돌아간다. 이런데 이때 는 이제 임금이겠죠.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상자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무의 민자화, 상무사의 민자부. 위에서 무사하면 백성들이 잘 부유하게 되고 위에서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 상호적이 민자정, 백성들은 제대로 다 바르게 돌아간다. 상무욕이 민자화, 위에서 무욕의 삶을 삶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57장에 있는 이 얘기를 오늘 통치자에 빗대어 지금 74장에서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57, 또 보면 민직이 민진한치, 민지경사. 이 세 가지죠. 백성들이 배고프고 다스리기 어려지고 또 이 죽음을 쉽게 하는 까닭은 유의의 정치 때문인데 바로 삭박, 완전히 그냥 싹싹 다 벗겨는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빼앗아가는 그런 고압의 정치, 결국은 뭐 홍길동의 난도 있고 뭐 무슨 많은 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꺽정의 난이 있고 이런 모든 난리가 바로 이런 그 고압의 정치요, 뺏어가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임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일수록 백성들과 함께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군주들을 우리가 가까이서도 볼 수 있어요. 6.25 한강교를 폭파해놓고 자기는 도망가는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군주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모두가 청정하고 염담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사치하고 후생하는 그러한 임금, 폭군, 독재 그런 사람보다 현명하다는 그러한 삶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간단하게 짧은 이야기로 했습니다. 민식이 백성들이 배가 고픈 그러한 까닭은 그 오로지 그 위에서 세를 많이 뜯어간다. 세금이 뭐겠어요? 기득권자들,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 바로 그런 겁니다. 빈익분,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될 사람들은 적게 거두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가져가는 이런 세금의 잘못된 정책도 문제가 되죠. 과감하게 정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뭐 과감하게 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쟁으로 빼앗기는 그런 시대는, 목숨을 빼앗기는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빈부격차가 심해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대에 정치가들이 어떻게 공정의 시대, 분배의 시대, 복지의 시대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